2조 달러가 인공지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돈이 주식시장을 치솟게 할 수도 있고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점은 폭락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며 이것이 여러분께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이다. 오늘 인포그래픽스 쇼 에피소드에서는 인공지능 거품이 터지면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공개하겠습니다. 갤럽의 최근 추정에 따르면 2025년에 미국인의 62%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지난 20년 동안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여기엔 은퇴계좌, 사형 1K, 그리고 인덱스 펀드가 포함됩니다. 닷컴버블 붕괴와 2008년 부동산 위기 이후 사람들은 S&P 500에 대한 패시브 투자가 가장 안전한 장기 전략이라고 믿도록 교육받았습니다. 폭락 후 나스닥은 새로운 실질적 상품과 서비스로 반등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오늘날 S&P 500에 투자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소수의 AI 기반 기업들이 영원히 성장할 것이라고 크게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S&P 500의 52%가 단 20개 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AI 열풍을 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사형의 K에 돈을 넣을 때 당신의 돈 중 일부는 곧바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의 AI 야망에 투자됩니다. 좋든 싫든 그 규모는 잠재적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록과 커먼웰스의 조사에 따르면 연간 3만 달러에서 8만 달러를 버는 미국인 중 약 54%가 투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폭락을 견딜 수 있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교사, 간호사, 그리고 창고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교사, 시 공무원, 공공부문 직원들을 위한 연금기금도 있습니다. 이 연금기금에서 나온 수십억 달러가 같은 AI 중심 주식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 시장 조정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수익은 베팅한 기업에 돌아갔고 모든 일이 잘못돼도 그들에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 피해는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수조 달러 속 인간적 대가는 잊혀집니다. 경제, 시장, 그리고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을 당장 파악해야 할 것 같은 사고방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치 한 번에 전체 상황을 다 파악하지 못하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과하게 생각하게 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으니까요. 때로는 압박감이 거대한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단지 불확실성과 스트레스, 그리고 지금 당장 모든 해답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 끊임없는 무게일 뿐입니다. 그게 바로 치료가 정말 가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치료는 천천히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며 모든 것을 전부 아니면 전무로 대하지 않고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치료는 거대한 문제처럼 느껴지는 것을 더 다루기 쉬운 부분들로 나눌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해주고 모든 것이 덜 벅차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베러헬프가 이 영상을 후원해줘서 정말 기쁩니다. 베러헬프는 상담을 시작하기가 더 쉬워지고 간단한 퀴즈를 풀면 자격을 갖춘 상담사와 연결됩니다. 잘 맞지 않으면 추가 비용 없이 언제든 치료사를 변경할 수 있고 전화, 영상, 문자 등 편한 방식으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진전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와 새로운 시각을 얻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담 치료를 고민 중이시라면 설명란 링크나 betterhelp.com 마고브루 인포그래픽스에서 첫 달 상담비 10% 할인받으세요. 만약 근본적인 경제 구조가 이렇게 불안정하다면 도대체 무엇이 AI 부문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순환 자금 조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눈을 뗄 수 없게 됩니다. AI 붐과 그에 따른 위험을 한 발 앞서 알고 싶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주세요. AI 혁명과 그 의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엔비디아는 2026년에 오픈AI에 300억 달러를 투자했고 오픈AI는 그 자금을 사용해 엔비디아의 칩을 구매합니다. 돈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엔비디아의 매출은 탄탄해 보이고 오픈AI는 든든한 대형 투자자를 등에 업고 자본이 풍부해 보입니다. 모두의 기업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실제 고객도 제품값을 낼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그중 상당 부분은 현금이 아니라 애저 클라우드 크레딧 형태로 제공되었습니다. 오픈AI는 이를 자본 조달로 기록할 수 있었지만 클라우드 크레딧으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줄 수는 없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나 법률 비용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100억 달러의 투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스토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100억 달러짜리 상품권이었습니다. 실제로 오간 현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픈AI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수익의 75%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보내고 상환 후 이 비율은 49%로 줄어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돈을 넣었다가 다시 자신에게 돌려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보다 더 깊습니다. 오픈AI는 AMD 지분을 보유하고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의존하는 클라우드 업체 코어 위브 일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이고 오라클은 오픈AI와 수십억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결국 이 벤처 자본 지원 대기업들은 서로의 서비스를 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순환자금의 거미줄입니다. 네타는 2025년 10월 말에 이를 극한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네타는 3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는 한편 모건 스탠리가 구조화한 합작회사를 통해 장부 외 부채로 또 다른 300억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이 구조는 부채 규모 은폐를 위해 설계됐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순환금융에서는 실제 돈이 오가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들이 절대 상환 요구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차용증 드릴 뿐이죠. 모두가 동시 현금화하려고 시도하는 순간까지는 수익이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모건 스탠리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출이 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중 8천억 달러는 사무신용으로 조달된 것입니다. 이는 수익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부채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이 있으니 오픈AI 같은 AI 기업들이 현금이 넘쳐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2025년에 200억 달러의 연 환산 매출을 기록했다고 보고했지만 모델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나 막대해서 거의 모든 수익을 소진했고 그 결과 무려 170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11월 오픈AI는 2028년까지 연간 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2028년 한 해에만 740억 달러의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자금 유입으로 기업 가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치명적인 데이터로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8월 어디서든 면을 장식했어야 할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수백 개 조직에서 생성형 AI에 투자된 300억에서 400억 달러 규모의 기업 투자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조직의 95%가 측정 가능한 투자 대비 수익이 전혀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AI 도입은 이미 정점에 달했을 수 있으며 2025년에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하는 일은 AI 도구를 가끔 사용하고 그 결과물을 수동으로 검토한 다음 직접 결과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작업이 빨라지긴 하지만 여전히 사람이 일을 처리합니다. 이것이 AI 기업들에게는 함정이 됩니다. 제품 사용자 수가 늘면 회사는 더 많은 돈을 잃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다는 이론이 있을까요? AI 기업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답변입니다. 그들은 오늘 투자자, 사용자, 경제에 자금 지원을 요청합니다. 컴퓨팅 비용이 감소하고 효율성이 높아져 소비자 비용을 더 낮출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수익이 현금 소진 속도를 앞지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닷컴 버블이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결국 그 약속을 실현했으니까요. 그 회사들 중 일부는 오늘날 주요 AI 기업이 되었지만 그런 설명은 뭔가를 감추고 있습니다. 하버드 경제학자 제이슨 퍼머는 2025년 상반기 미국 GDP 성장의 약 92%가 AI 관련 인프라 투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그 기간 동안 미국의 성장률은 겨우 0.1%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는 미국 경제가 뚜렷한 수입 모델이 없는 지출 급증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AI 거품은 아직 터지지 않았지만 그 구조는 익숙합니다. 만약 거품이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사 올리버 와이먼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델링했습니다. 둘 다 좋은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주식 시나리오로 투자자 신뢰의 변화가 AI 관련 주식 전반에 걸친 조정을 촉발하는 경우입니다. AI 관련 종목이 S&P 500 수익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섹터 전반의 매도세는 전체 지수를 크게 하락시킬 것입니다. 닷컴 버블 붕괴와 같은 실패가 발생한다면 이는 미국 가계의 20조 달러 이상,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15조 달러의 불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현재 가치평가로는 총액은 33조 달러를 넘어 미국의 연간 GDP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부채 문제가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킵니다. 주로 주식 중심이었던 닷컴 시대와 달리 AI 구축은 점점 더 부채로 자금이 조달되고 있습니다. 신용 구조가 무너지면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AI 기업에 대출을 많이 해주었거나
이들을 주요 예금주로 두고 있는 소규모 은행들은 즉시 무너질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로 인해 은행 예금 인출 사태가 며칠에서 몇 시간으로 빨라질 수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 2008년 이전에 주택시장에 반대로 베팅해서 유명해진 투자자는 정부가 AI 거품을 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과는 달리 그가 재정적 구멍이 너무 커 메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숫자도 무시하기엔 큽니다. 그러나 이는 폭락의 인간적 대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품이 완전히 터지면 미국에서 2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상위 기업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반도체 칩과 전기가 계속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AI 거인들은 미국의 실물 에너지 인프라에 막대한 구속력 있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기 위해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글은 아이오와 드웨인 아놀드 에너지 센터 재가동을 위해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오픈AI와 오라클은 텍사스 에빌린에 있는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캠퍼스에 1기가와트가 넘는 천연가스 터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프로메테우스 데이터 센터는 오하이오에서 2026년에 가동될 예정이며 1기가와트의 전력을 사용합니다. 루이지애나에 있는 훨씬 더 큰 하이페리온 데이터 센터는 2030년에 가동되면 5기가와트의 전력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뉴올리언스 도시에 2배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42개 주는 판매세가 없거나 데이터 센터에 전부 또는 일부 면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중 16개 주가 이를 공개적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5년 동안 포기한 세수는 총 6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60억 달러는 학교, 인프라 또는 지역 서비스에 쓰이지 않는 돈입니다. 대신 이 돈은 차세대 범용 인공지능을 구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 센터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거품이 터지기도 전에 이 구축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멈춰도 재가동된 발전소와 계약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발전소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바로 그 계약들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바로 그 발전소와 계약을 정당화했던 수익입니다. 위험을 감수했던 민간 기업들은 구제받게 됩니다. 대중은 더 높은 전기요금으로 그 비용을 떠안게 되고 이는 수십 년 지속될 수 있습니다. 2000년에 인터넷 거품이 꺼졌을 때 광석유 케이블이 남겨졌고 이 케이블들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며 여전히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들은 그것들을 헐값에 구입해서 그 위에 차세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모두 닷컴 기업들이 설치했지만 유지할 여력이 없었던 저렴한 광섬유를 기반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 붕괴는 고통스러웠지만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AI 칩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1년에서 3년 사이 물리적으로 성능이 저하됩니다. 다음 세대 하드웨어가 등장하면 이들은 거의 즉시 경제적 가치를 잃게 됩니다. 3년 된 엔비디아 칩으로 가득 찬 데이터 센터는 사실상 고철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붕괴는 어떻게 일어나며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AI 거품은 투자자들이 AI의 장기적인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몇 달에 걸쳐 서서히 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닷컴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붕괴가 완료되기까지 2년이 소요됐습니다. 기업들은 분기마다 현금을 소진했고 투자자들은 수익을 낼 뚜렷한 길이 없는 적자 사업에는 자금을 대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현상은 AI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단일 목적, AI 에이전트, AI 일정 관리 도구, AI 콘텐츠 생성기 등 수익성 높은 분야가 시장성이 확인되자마자 대형 모델 제공업체들이 이를 하룻밤 사이에 범용 상품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한 벤처 투자자가 말했듯이 모든 AI 애플리케이션 스타트업은 기본 모델을 구축한 기업들의 빠른 확장에 의해 짓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픈AI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오픈AI는 2028년까지 큰 손실이 예상된다고 자체 전망했습니다. 수익성은 이론적으로 2030년에야 나타나지만 그것도 인공 일반지능, 즉 AGI가 예정대로 도달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사업 계획이 아니라 아무도 달성할 수 있다고 증명하지 못한 기술적 돌파구에 대한 도박입니다. 돌파구 전 자금이 바닥나면 대형 기업이 소규모 기업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은 처음부터 인공지능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그들은 여러 차례의 대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실패하게 둘 수 없는 것을 사들일 수 있는 재무 상태도 갖추고 있습니다. AI 혁명은 단순히 대부분의 AI 도구들이 20개가 아닌 3개의 회사 소유로 합쳐지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미 외부로 분산된 비용은 흡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증가한 전기요금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유틸리티 회사들은 이미 다음 구매자를 찾았고
2030년에 전기를 얻으려면 그만한 비용이 든다고 사람들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에 관해서는 붕괴 직전에 주식을 산 투자자들과 실패한 401k 연금 펀드들은 투자 손실로 처리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기에 참여하지 않은 수백만 명에게도 손실이 분산될 것입니다. AI는 붕괴를 견디겠지만 붕괴 뒤에도 자본이 남아있는 이들은 더 천천히 실용적이고 정직하게 AI를 도입할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받았던 세상과 실제로 도래하는 세상 사이의 격차는 가장 감당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AI 거품이 꺼질지의 여부가 아니라 누가 그 대가를 치르고 누가 뒷수습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아마도 오픈 AI가 치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돈이 바닥나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오픈 AI는 수십억 달러를 잃고 있고 챗GPT는 위기에 처했다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하셔도 됩니다.